이번엔 재평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외상 환자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손상을 치료하고 나면 자잘한 손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이탈과 소변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정상적인 소변량은 시간당 킬로그램당 0.5ml입니다. 60kg 성인이라면 1시간에 30ml 정도의 소변이 나와야 합니다. 70kg이라면 35ml가 나와야겠네요. 1살 이상의 소아에서는 시간당 체중당 1ml의 소변이 나와야 합니다. 20kg 정도 되는 소아라면 약 20ml가 나와야 되겠네요. 동맥혈 검사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도 필요합니다. 외상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대부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아프다고 성화인데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손상을 입은 환자라면 얼마나 끔찍한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상 환자 처치에 있어 통증 치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은 마약류나 진정제를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마약류나 진정제가 호흡을 억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주사해야 되겠습니다. 최종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환자의 치료를 한 병원에서 모두 제공할 수는 없어요. 이때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을 고려할 때는 기존 병원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병원 간 전원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떤 수준의 병원에 전원을 보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신체 상태, 명백한 해부학적 손상 여부, 사고 기전, 환자의 지병,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외상센터로 보낼지 근처 병원으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록과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 이상의 의료진이 환자의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기록을 해야 다른 의료진이 이 기록을 확인한 후 정확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생술을 시행하는 중에는 외상팀 중 한 명을 기록 전담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자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환자를 치료한 치료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 사전 동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치료부터 시작하고 동의는 차후에 구하게 됩니다. 법의학적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손상이라고 생각되면 의료진은 증거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옷이나 흉기 등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나 약물 검사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요약입니다. 재평가를 잘하고 기록도 잘하자. 다음 영상은 이니셜 어세스먼트 앤 매니지먼트의 팀워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